안녕하세요. 노기석 소프트 말도 꼬이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블록체인 시리즈를 계속 이제 오픈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찍는 동영상은 예, 지난 거에 그 동영상 클립이 하나가 있어요.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둔 게 있거든요. OT를 한 게 있어서 그 동영상을 시간 되시면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블록체인 중에 이제 시어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뭐 일단 코딩을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뭔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딩을 하다가 제가 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용어들을 뭐 그때그때마다 막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 동영상 클립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블록체인의 역사. 뭔가를 배우면 일단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개발하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해시예요. 해시 알고리즘이 막 돌아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돌아가는데, 이게 암호화랑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 분야하고. 해시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값 구하기. 여러분들 나누기 다 하실 줄 알죠? 나누기 할 줄 알면 해시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뭐 알고리즘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시 알고리즘이 좀 나와요. 해시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도 많이 쓰고 보안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실습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기분이 좋으면 같이 실습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얼리 컨트리부터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선구자들이죠.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 스타우트 하버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스토네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위키비에서 제가 사진을 카피해 온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클릭해서 나중에 제가 강의 파일도 다 PDF로 떠가지고 올려놓을 거거든요. 기재.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우트 하버는 제가 그냥 스트라우트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스트라우트라는 분은 요거래요. 크립토그래퍼, 그러니까 암호학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암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학 베이스로 수학자들이죠. 수학자들이 암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개인 정보 보호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코 인벤터 오브 블록체인 이게 중요하죠. 블록체인을 공동으로 발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위키에는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다음에 히스 페이퍼 뭐 how to timestamp 디지털 다큐먼트 요거를 제가 위키에서 보니까 이게 논문이에요. 요거 여기에 가보시면은 링크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대학에 없고 그냥 일반 사람이면 아마 돈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무료로 대학에 있으면 학생이나 교수들은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공짜는 아니죠. 예, 대학에서 그냥 퉁쳐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요. 교수님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써 있고
스트라우트 하버라는 분하고 스캇 요분이죠. 요분하고 요분이 공동 저자예요. 두 분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쓴 시기를 보니까 이게 몇 년도였더라? 1991년도로 나와요. 잘 안 보이는데 91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논문이 기반이 된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동 저자죠. 여기 같이 있으니까 이 논문을 발표하신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해시라는 말도 나오죠. 해시라는 말도 있고 시그니처라는 것도 있네요. 서명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하시고 시간 타임스탬프로 어떻게 찍어야 되냐, 링킹은 잘 몰라도 돼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업은 아니죠 여러분들, 유튜브니까 이제 강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링킹 관련된 것도 나올 거고, 이따가 뒤쪽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링킹이 뭔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디스트리뷰티드 트러스트, 분산 신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리마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 여러 가지 써놨는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은 이거를 응용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쭉 해놓은 거죠. 논문에 저자들이 내가 이런 거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머리는 뭐 요약인 거고, 에크날러지는 고마운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거죠 여기다가.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블록체인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분, 그래서 꽤 오래됐죠. 나온 지는 1991년이니까 지금이 2023년도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빼면 32. 네, 32년 정도 됐네요. 꽤 오래된 거죠. 그냥 블록체인이 어느 날 뚝딱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어떤 여러분들의 앞서간 그 선배님들의 개발자들,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학자들, 교수님들이겠죠. 저 같은 직종, 저도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를 찍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중요하죠. 지식을 대학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알겠어. 비트코인은 알겠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은 알겠는데, 이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이 OT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하나의, 요거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엄청 많아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거기에서, 이거는 그럼 누가 만들었지? 우리도 코인을 만들 거거든요. 시주 코인이라고. 이게 파서블 아이덴티티라고 써 있죠. 지금 누군지 몰라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썼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이름을 써놓고 자기 뭐 소속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익명인데 이름은 있어, 이 논문에. 그래서 이 논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P2P 네트워크에서 캐시 시스템, 그러니까 현금 거래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 통화를 만든 거죠. 통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인트로 있고 여기 써 있죠. 캡처해 놓은 건데, 트랜잭션, 거래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거고,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있어야 되죠. 거래에는. 그래서 시간 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루프 오브 워크, 이거는 마이닝 할 때, 채굴할 때 채굴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써놨어요, 이분이.
사토시란 분이. 그 다음에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 P2P 네트워크를 가상통화에서는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건지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그 보너스 같은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 돈 더 주잖아요, 회사가. 여러분도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을까? 네. 사장님이 기분 좋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죠, 미리. 매년 시작할 때. 야, 너는 지금 내 월급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 A라는 게 있는데, A라는 거 다 하고 추가로 더 하면 돈을 얼마 더 줄게. 이거를 뭐 계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회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쫓겨내기 위해서 저거를 주죠. 상여금을 주죠. 특별 상여금, 스페셜 보너스로 주죠. 그래서 채굴을 하면 보너스를 줘요, 비트코인에서, 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드 저장 용량,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많아질 거니까. 이 논문을 쓰실 때 그거까지 다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토시라는 분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죠. 이게 어느 정도의 복잡도가 있고 뭐 확률적으로 얼마나 뭐 돼 있는 건지.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런 걸 다 써야 되죠. 학부생들은 이런 거 안 하죠. 네, 대학원 가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훈련을 받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요거 컨클루전하고 레퍼런스 참고문헌 빼면 8페이지밖에 안 돼요. 간단한 논문인데, 네, 간단한 논문이요. 2컬럼으로 쓰면 한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간단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 창시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이름은 있어요. 아마 가명을 썼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강하고, 도리안 나카모토, 아니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분하고 닉 자보, 그 다음에 하프 피네이, 이 네 명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하고 아주 관련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가상통화를 내가 세상에 발표를 하면서 굳이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혹시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니까 사이버 조사단 같은 거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 관련 자료는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네, 논문, 비트코인 논문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여기 있죠, 요거. 여기 나중에 제가 요거 PPT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논문 2개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핵심 기술들은 다 논문에 써 있어요. 다 구현한 거는 논문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구현한 거일 뿐입니다. 저도 요거 그대로 할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리딩에. 요즘엔 번역도 해주죠. 번역 품질이 뛰어나니까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의 힘을 빌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역사의 끝. 그래서 이런 선구자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것까지 꼰대 강의까지 녹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개발하는 방법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OT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랭귀지를, 개발 언어가 하나 필요하죠. 개발 언어를 저는 뭐 쓸 거냐면 되게 많은데 제가 쓸 거는 일반 언어 중에 하나는 제네럴 퍼포스 랭귀지라고 하는데, 제네럴한 게 뭐 광범위하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거. 제네럴 퍼포스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다양한 분야에 다 개발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파이썬을 선택을 할 겁니다. 다 돼요. 뭐 자바로 하셔도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로 하셔도 되고, 뭐 고라는 언어도 있죠, 구글에서 만든 거. 이걸 써도 되고, 뭐 C나 C++ 이런 거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속도가 중요한 거면 이제 이쪽으로 하겠죠, C 쪽으로. 근데 저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개발이 편해야 돼. 제일 편한 게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으로 할 거고,
이제 프론트 쪽에 조금 개발을 해야 돼서 자바스크립트 웹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지갑이고 뭐고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UI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개발자들이. 프론트도 옛날에는 강의를 아예 안 했는데 대학에서 요즘엔 프론트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뭐 노드.js 같은 게 나오면서 구글이 사고 치셔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또 자바는 안 쓸 거고요. 우리는 저는 자바랑 안 친해서 그 다음에 쓸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란 이름이 들어가서 자바인지 아시는데 자바랑 전혀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언어예요. 파이썬이나 자바만큼 틀려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만든 회사가 넷스케이프인가? 어딘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 자바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야, 자바가 유명하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 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혹해서 그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언어 철학이 틀려요. 설계 철학이. 자바스크립트 우리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QL이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필요한데 DB 중에 DB가 종류가 겁나 많거든요. 관계지향 언어도 있고 관계지향이 아닌 NoSQ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저희는 요거를 쓰겠습니다. SQLite. 이게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백업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용량도 뭐 거의 요즘엔 이제 끝판왕이죠. 얘 써도 돼요. 이제 요게 SQLite가 옛날에는 그 대용량에서 못 쓴다고 많이 그랬는데 얘가 문제없이 지원하는 게 140TB까지는 데이터를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그거 아니면 다 돼요. 한 100테라 넘어가면 백업하면 되니까 우리도 요걸로 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다음 그 동영상부터 같이 이제 환경 구축을 같이 하고 이 코딩을 같이 들어갈 건데 SQLite도 같이 쓸게요. 겁나 간단해요. 코딩 한 줄이면 끝나. 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는 웹 프레임워크는 플라스크 쓴다 그랬죠. 플라스크는 다음 시간에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플라스크를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플라스크를 한 학기 동안 수업했거든요. 근데 플라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핵심적인 다양한 기능을 구축할 게 아니라 우린 UI를 쓰는 데만 할 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되게 유명한 웹사이트인데 스택 오버플로우 .com인가 그럴 겁니다. 보이죠? 여기 이게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 Q&A 사이트예요. 개발자들이 뭐 개발하다 잘 모르면 여기다 질문 올려놓으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는 거 있나 하고 쭉 살펴보다가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선택하면 막 등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쪽에 개발자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거기서 매년 제가 2023년도는 서베이가 안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작년 제 강의 기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물어봤더니 자바스크립트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수 응답입니다. HTML하고 CSS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 뭐 구구단 짜는 파이썬 코드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코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UI를 만들어줘야 되죠. 일반 사용자들이 쓰려면. 그거를 구축하는 게 주로 요즘엔 웹 기반으로 구축을 하니까 웹에서 쓰는 게 요 세 개가 세트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녀서 요게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항상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SQL은 저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왜냐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자료가 생성되잖아요. 그 자료를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죠.
근데 파일로 써요? 한글로 쓸 거야? 컴퓨터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불편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SQL이 요거 한 거고, 요거 다 걷어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 노드.js, 자바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갑니다. 옛날엔 자바가 여기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파이썬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믿을만해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하는 얘기들은. 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제 강의를 안 들으시면 됩니다. 자바로 찍어놓은 유튜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특징은 뭐냐면 은행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코인 종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코인도 있어요.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얘가 대체제죠.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진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오리지널하게 태어난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더리움이나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대용으로 나온 코인들을 대체 알터네이티브 코인이라고 하는데 기니까 줄여서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잡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왜냐하면 사토시가 그분이 이제 논문으로 주장을 했던 거니까. 나머지는 잡코인이죠. 요즘에 뭐 도지코인, 뭐 도그코인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던데. 이 코인이다 보니까 은행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은행은 어때요?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송금을 하는 거죠. 샌드를 하고 싶으면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못 보내죠. 중앙에 강력한 서버를 하나 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다. 농협에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컴퓨터가 하나 있는 거죠. 농협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있어서 같이 뭐 맞물려서 이 사람이 보내야 되니까 야 보내세요 하면 못 보내죠. UI를 만들어 줘야 되죠. 웹페이지 같은 거를 여기다가 뭐 데이터 입력하면 얼마 보내 하면 여기서 따다닥 처리한 다음에 얘한테 보내죠. 그럼 이 사람은 리시브 한 거죠. 리시버는 이게 딱 끝나면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 보면 돈이 바뀌어 있는 거죠.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든 거리가 가깝든 멀든 항상 이 은행이라는 가운데 중앙 집중적인 어떤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은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가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뭐 얘가 보내고 싶으면 얘가 얘한테 보내고 싶으면 그냥 보내면 돼요. 끝입니다. 중앙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모든 참여자가 다 같이 관리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거래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5명이 제 얼굴 밑에 한 명, 얘 있어요. 5명이면 이 5명이 이 거래가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다 같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모든 거래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검증을 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나중에 코딩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든지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전문 용어로 P2P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피어, to 피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어라고 불러요. 어떤 분들은 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냥 카카오톡이 또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뭐 한글도 컴퓨터예요. 그리고 노트북도 컴퓨터예요. 그냥 다 같은 컴퓨터인데. 네,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피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뭐 네트워크 전공이나 일반적인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뭐 노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이 없어요. 야, P2P인데 왜 너 노드라고 불러? 이런 무식한 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공통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데 보면은 요거 거래 기록은 자기 거는 자기만 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제 클립 중에 하나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면은 뭐 뷰라는 게 있는데 스키마라는 거 하고 자기 것만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다 얘가 갖고 있어요. 농협이.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모든 거래는 여기 모든 참여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만들 때 조심해야겠네. 제 얼굴 때문에 가려가지고 네,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얘가 거래예요.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 여러분들 레고 블록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레고 블록이 블록 아시죠? 네, 블록,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할 때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록에다가 정보를 써요. 이렇게 쭉쭉쭉 하나의 정보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하나의 정보 기록 뭐 이런 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번 블록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얘가 어떤 거래 기록이 여기 같이 쓰여지거든요. 그럼 이걸 통으로 묶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요. 또 여기 정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기본 정보 쓰고 거래 정보 쭉 쓰기 시작해요. 거래 정보를 쫙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요. 이 블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거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채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서 어떤 기존 블록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 여기 하나 들어가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정보가 해시 값을 갖습니다. 해시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해시 값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 전체를 해시를 해요. 해시해서 여기 집어넣고 그 값을 하나 넣어놓고 새로운 블록 만들 때도 요 전체 데이터를 해시를 해서 여기다 어딘가에 써놓습니다.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래 정보죠. 여기 모든 거래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나눠 갖는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틀리면 걔는 해킹당한 거야. 걔는 안 씁니다. 버려집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해시 이렇게 돼 있죠. 해시. 그래서 뭐 이런 해시 값들이 쭉쭉쭉 연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록이 있고 그게 이렇게 제가 좀 지워봐야 되겠다. 제가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요 블록들이 연결이 되죠. 한 개, 두 개만 연결되면 체인이라고 안 하죠. 체인 그 목걸이 아시죠? 목걸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연결돼 있잖아요. 고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블록하고 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강의가 한 30분 가까이 됐네. 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할게요.